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일요일입니다. 밖에 새소리 들리고 저는 세계 안부를 전하고자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드디어 시인으로 등단하셨습니다. 어젯밤에. 어젯밤, 그러니까 4월 27일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식에 본인이 직접 간 건 아니에요. 하기야 뭐 갈면목도 없겠지. 하여튼 동영상을 보내서 한 3분짜리 됩니다만은 영상 메시지. 보도다리의 산세계도 안부를. 안부를 전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국민들은 고통 속에 헤매이고 원망이 하늘을 찌르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시인으로 등단하셨습니다. 어제 그 지상파를 다 이제 시간을 사가지고 시간을 사가지고서 이제 그 무슨 판문점 그 분단의 현장이고 긴장이 항상 흐르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음악 선율을 흐르고 그 돈 외국 그 예술가들 불러다 돈 뭐 바가지로 쓴 것 같은데 결국 그 뒤에 저 문재인 선생의 그 시 한 수 띄우려고 그 생지랄을 한 거예요. 그 아니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라는 게 무슨 현실 감각도 없고 지금 지난 판문점에서 시작해가지고 북한의 비핵화를 장사 좀 해보겠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난리를 치고 해서 얻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자뻑에 취해가지고 일장춘몽이죠. 그때 그 영상 메시지라는 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또 대답을 오늘은 좀 시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서두르셔. 예. 문재인 대통령 1년 3개월 천하를 허덕허덕 다니며 민족의 통일과 우리 민족끼리의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 움직이셨으나 한마디로 일장춘명 깨어라 개꿈. 그런데 아무도 안 온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지금 판문점에서도 야, 너 어떤 그딴 소리 하냐? 너 쓸데없이 촉진자니? 중재자니? 오지랖 넓게 떠들지 마라. 고사총포로 쏴 죽이기 전에. 기대기 새파란 놈한테 오지랖 넓다고 욕까지 먹고 뺨 맞고도 지금 또 헬렐레 해가지고 뒤에 보니까 도보다리의 산세들에게도 안부를 물어봅니다. 이 역사적 선언의 장을 열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주민들께도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개뿔을. 이렇게 되면 김 실장, 나 우스운 얘기 하나 해도 돼요? 어제 저녁에 마침 친구들하고 또 아는 은사님 모시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전파들을 몽땅 잡아놓으니까 밥 먹는데 시끌시끌 보니까 그게 나와서 저 하마터면 선생님한테 큰 결례할 뻔했습니다. 왜요? 선생님이 이쪽 계셨고 TV가 저쪽에 있었거든. 먹다가 그거 보고 웃어서 튀어나올 뻔했어. 아니 예전에 보면 대통령들이 한 2년차 3년차 되면 역사와 대화를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시를 읽기 시작했네. 아니 이 사람이 드디어 옛날 보면 YS니 누구니 역대 대통령 다 보면 역사와 대화하는데 이제 미스터 문 대통령은 이젠 산세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참. 우리 제가 시인 글 쓰는 친구들한테 하는 농담인데 그 시인한테 그래, 야, 너 세상에 제일 시원찮은 놈한테 뭐라는 줄 아냐? 그러면 모르는데 그러면 시 쓰고 앉았네. 저는 갑자기 두보의 그 춘망 봄꿈 그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두보. 당나라 때 시성이죠. 시성. 이백과 두보 국파 산화제. 나라가 망했으나 산과 강은 남아 있고 성 안에 찾아온 봄 풀과 나무가 무성하구나. 좋아요. 시절을 느껴보니 꽃이 나의 눈물을 뿌리게 하고 이별하였음을 슬퍼하니 새가 나의 마음을 놀라게 하는. 이게 완전히 두보급으로 지금 여기 역시 탁현민이가 탁월합니다. 이 총괄 갖다 기획 연출한 것이 탁현민인 것 같은데 문 대통령을 두보급으로 올렸군요. 두보급으로 가시고 역사와 대화하는 이제 시인이 되셨는데 이 나라가 어려우니까 처한 일은 안 되고 지금 이 한반도 비핵화에 내가 운전사가 되겠다라고 시작했던 게 김정은이가 도보다리에 앉아가지고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인이 형님, 저도 백성들 먹고 살게 해야 되는 내 임무가 있고 그리고 저도 아이들이 있고 한 아내 남편인데 우리 아이들이 핵을 머리에 쥐고 살고 가게 하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비핵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고 지금 서훈이 정의용이 문재인이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 했는데 사기친 거 아니에요? 하노이에서 아니에요. 저는 다시 조금 고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문재인이 했다는 얘기 다 공개된 겁니다. 이거는
저도 한 남편이고 여인의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버지인데 네네. 우리 아이들이 핵을 머리에 지고 살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김정은이 정확한 얘기예요. 뭐 못하러 가다 핵을 머리에 쥐고 삽니까? 핵을 손에 들고 좁혀지. 그래서 이거를 이 정말 사탕 발령 같은 김정은이 그 천하의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독재자의 이야기를 듣고 네. 우리 정은이 착한 아이라고 그냥 뭐 온 EU에 뉴질랜드에 미국에 그 짝이 났는데 네. 무슨 뭐 1주년 기념식을 하면 그럼 자기라도 가든지 현장에 가야지. 정은이 아이 첫사랑이 시작된 그곳에 1주년 기념하는데 왜 문재인은 안 가냐고. 그러니까 원래 보면 사랑하던 여인이 못 온다 하더라도 혼자 가서 그 나무를 끌어안고 그야말로 울고 있어야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참. 지금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독재자와 손을 잡고서 한미동맹 파기하니까 네. 북한 핵 저지하기 위해서 영국 뭐 7개국 그 군단들이 지금 비행기 배들이 지금 우리 전 해안을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어제 아베는 간살스럽게 워싱턴 가가지고 멜라니아 생일 잔치를 부부 동반으로 지금 했는데 그게 왜 간사스러워요? 자기 어디 일본 1억 2천만 일본 사람들 위해서는 잘하는 거지. 그렇지. 35번 만났대. 트럼프 취임하고 전화한 것까지 합쳐서. 우리 대통령은 김정은한테 몰빵을 하는 바람에 국제 미아가 된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최근에 미국하고 일본은 아까 35번째 만나서 그야말로 보면 둘이 골프 치고 부부 동반 이야기하면서 국익을 서로 땡겨가면서 그 간살스러운 또 아베는 그런 가운데 또 중국 시진핑이 만나서 얼마 전에 우리가 1대1로 같이 갑시다 라고 또 보면 중국하고도 또 보면 거래를 하고 그다음에 김정은은 시진핑 만나서 형님 저하고 동맹입니다. 또 푸틴 만나서 비록 푸대접은 받았지만은 형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만 딱 왕따예요. 우리만 딱 왕따인 게 미국, 일본 우리하고 놀아주지도 않고 러시아하고 중국은 외면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북한은 우리 뺨 때리고 국제 고화가 된 건데 네. 이렇게 이제 고립무원이 되니까 드디어 네. 현실 감각을 상실해버리고 몽상과 시인으로 이제 정형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잖아요. 완전 그겁니다. 지금 아베의 정치적인 그 외교적인 발걸음을 보면 네.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대미 외교했던 그 엘리트들은 전부 지금 뭐 유배지에 가가지고 숨도 못 쉬고 네. 지금 엎드려 있고 외교라는 게 대통령도 해야 되지만 네. 또 우리가 지금 동맹으로 70년 살아왔는데 그 가용한 자원들을 가지고서 접촉하고 기업인들 중에서 또 미국 부시가 오바마 이런데 또 직접 연결되는 그런 것도 또 활용하고 대통령이 시간 내서 카자흐스탄 이런데 큰 중요한 나라들이지만 투르크메니스탄 하지만 틈틈이 내서 미국 트럼프하고도 얘기를 해놔야지 나중에 아쉬운 걸 부탁을 하지.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동네 이장님한테 민원을 하려고 해도 평소에 닭이라도 한 마디 잡아주고 어디 갔다 오면 말이야 참외라도 좀 사주고 해야지 얘기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맨날 법전만 들고 앉아가지고 생사람 잡는 것만 했는데. 두 가지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딱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합쳐져 있는 겁니다. 첫째, 실제 보면은 문재인 정부를 끌어가는 모든 실세 그룹들은 흔히 이야기하는 386 운동권 애들 아닙니까? 이제 홍위병들이지 그러니까 이념을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오로지 보면은 미국은 그야말로 쓸데없이 개입해서 남북을 분단시키고 분단의 원형 이승만 독재 정권을 키워줬고 박정희 독재 정권 전두환 독재 정권을 뒷받침해준 미국은 때려잡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가야 된다는 이 친구들이 20살 때 생각을 지금 50대 중반까지 그대로 하고 있는 애들이 지금 잡고 있고요. 미국하고 잘하라고 그러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구나 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거기에 얹혀있는 문재인 같은 사람은 뭐냐니까 이 사람은 대학교 다니면서 귀신 아무것도 안 하고 고시 공부만 한 사람이에요. 유신헌법 공부한 친구. 근데 유신헌법 공부해서 유신의 판검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유신의 판검사 하려고 그랬는데 박정희가 죽고 그다음에 전두환이 됐을 때 전두환 초기에 그 사법연수원 나온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 그 생각이 없고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운동권들에도 또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면 처지는 좀 불우해서 사실은 좀 용기 있게 가서 이걸 했어야 되는데 연병이라도 좀 던졌어야 되는데 사실 70년대 연병 던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다닐 때는. 근데 이거라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또 맨날 쪽팔리게 유신 공부 유신 헌법 공부하다가 그 소식에도 별로 없네 그러니까 이런 놈들하고 저런 놈하고 결합됐으니까 미국하고 무슨 거래를 하고 참외를 사준다. 김영광 실장 이야기는 한마디로 몽상가족
헛소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 황 선배는 지금 뭐지 그 탁현민이라는 아이가 굉장히 뭐 기획력이 있고 뭐 잘한다 그러는데 저는 어제 네. 그 방송 보면서 네. 공중파 3, 4회 뭐 프라임 타임 7시부터 8시까지 시간을 이제 할애해 가지고서 돈 뭐 몰빵해 가지고 또 뭐 저 아티스트들 불러 가지고 공연했는데 그거 보면서 네. 야, 이 뭐 탁현민이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참 이런 홍보전 벌이는 아이들도 참 시대착오적이고 네. 참 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구나. 이제 옛날 70년대 전에 뭐 70년대 이렇게 무슨 저 정부가 뭐 저 공중파 이런 거 해가지고 했다면은 이게 홍보가 되고 국민들의 눈을 잡을 수 있겠지만 이거 시청률 다 합쳐봐야 10% 되겠어요. 나머지 빵꾸가 다 뚫어져 있는 거예요. 황태순 TV 보는 사람들은 네. 이게 얼마나 저 민망하고 허망한 문재인의 저 개꿈인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해서 다 알아듣는데 네. 이걸로 손바닥으로 가려가지고 문재인이가 무슨 성과를 낸 것처럼 뭐 평화의 토대를 만들었다. 그 보는 사람들 중에도 대부분도 야, 참 너희들 참 개소리 하는구나. 지금 뭐 벌거벗은 임금님 저 벌거벗겨 놓고 참 욕배느라고 애쓴다 그러는 거고. 네. 나머지 이미 정보의 유통 경로가 정보의 유통 경로가 10개 차선이라면 네. 지상파 3개 다 합쳐봐도 1개 차선도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9개 차선이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정보가 빵 뚫려져 있는데 저녁 9시 저녁 프라임 타임 장악해 가지고서 이거로 무슨 선동전 해 가지고 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 정말 망상이고 시대착오적인 거죠. 우리 저 김영광 실장이 80학번이죠. 네. 80년 그 당시 이제 5.18 나기 직전에 대학에 들어왔고 81년부터 전두환 정부에서 기억나시겠습니다. 국풍 81, 칼라 테레비, 그다음에 프로 야구 했을 때 당시 운동권 학생들 그때만 해도 지금 현재 주사파하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죠. 주사파가 나온 건 86, 87년부터니까. 그때 전두환 정부가 3S 정책한다고 욕을 무지하게 했어요. 그렇죠. 이게 스포츠, 스크린, 섹스. 그런데 지금부터 40년 전에 했던 3S 정책을 갖다가 바로 탁현민이는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제도 저희가 잠깐 다뤄드렸습니다만 TV만 틀면 아침부터 버닝썬의 김학의의 장자연의 누구의 윤지호의 승리 이래갖고 우선 섹스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조금 지나면은 이제 스크린 그야말로 보면 모든 지상파 종편 꽉 잡아. 근데 이 바보 같은 아저씨들아 대한민국에는 이제는 이 스마트폰 시대가 와갖고 그렇게 예전에 사랑이 뭐길래가 시청률 70% 60% 할 때 시대는 이미 30년 전 얘기예요. 그렇죠. 요즘은 그런데도 여전히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스포츠 스크린 섹스라고 그랬잖아요. 자 스포츠 대신 뭘 할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돼? 자, 시를 쓰죠. 그러니까 어제 뭐 1주년 했다고 뭐 어마어마하게 돈 들어가지고 뭐 했는데 우리가 확인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 시인으로 등단했다. 그거 하나네요. 그렇습니다.